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 11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며 재개발 사업의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향후 이곳에는 아파트 25개 동 총 1,509가구가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계약자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미입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파트 입주 경기 악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역부족이라는 실망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 부담금이 최고 7억여 원에 달하는 강남과 용산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불과 수천만 원 줄어드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후에 서울에서도 30% 가까이 집값이 하락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급급매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른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1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셋 조범식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오를 것 같다. 그러면서 실은 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 상황에 있고 또 그러면서 하락 조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또 그런 부동산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건데요. 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시장 향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아파트 두 군데를 좀 보고 있는데, 네, 동작구 상도 더샵 1차 24평이랑요. 네, 흑석동에 보면 한강현대라고 있는데, 네, 26평 그 둘 중에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투자 목적 겸 해서 그 둘 중 어디가 좀 괜찮을지, 네, 대출 받아서 한 13억,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한강현대는 특히나 또 오래돼가지고 재건축 확률이 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두 군데 보고 계시는데요. 동작구 상도 더샵 1차 아파트라고 하셨고 또 흑석동에 있는 한강 현대 아파트 이게 두 군데 보고 계세요. 20평대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한강 현대 아파트 지금 재건축이 지금 될지 이것도 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네. 대출 받으셔서 한 13억, 14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지역 괜찮은지 지금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예, 이제 집을 좀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골랐던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하나는 흑석동에 위치해 있는 흑석역을 9호선 흑석역을 쓸 수 있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한강 현대 아파트를 좀 보셨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장승배기역에 위치해 있는 상도 더샵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네. 그래 내가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이거 둘 중에 어느 거를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현재 전세 거주하시고 계신 거고 곧 전세 만기가 다 온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략 한 4년 정도 전세로 사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5년 전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년 전. 자, 5년 전에 만약에 그때 우리 시청자님이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그 시기 때 내가 주택을 매수를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그때 샀으면은 굉장히 지금 그 시기 5년 전부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13억, 14억 이렇게 훌쩍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시세가 한 8억 정도 하던 아파트였어요. 네네. 예, 그럼 지금 비교해 보면 최소 5억 네. 정도는 가격이 오른 단지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아이고 많이 오르겠어라면서 전세 들어갔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주택을 매수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저는 뭐 이런 좀 금리가 좀 오르고 시장이 좀 위축된 시기 이런 불안한 시기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한다면 네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예, 특히나 지금 시장이 좀 거래 절벽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실은 이런 상황일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고 팔 네.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던 시장일 때는 더 높은 금액대에 더 안 좋은 위치에 뭐 노얄동도 아니고 약간 좀 낮은 층에 이런 것들 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내놔도 지금 안 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 조금 더 좋은 위치, 로얄동이라든지 또 로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수월하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자, 두 단지를 보셨단 말이에요. 이 네. 두 단지의 특징은 하나는 7호선 역세권에 있어서 여기 교통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자, 근데 여기에 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이 네, 아파트가 거기가 괜찮더라고요. 네. 뭐 공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한 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는 또 9호선 역세권에서 쓸 수 있는 여기도 뭐 위치는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 교통 네. 입지는 좋은데 여기에 좀 오래된 30년이 넘은 좀 살기는 좀 불편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여기는 좋은 아파트고 여기는 살기가 좀 불편한 아파트인데 다만 30년이 좀 넘은 단지다 보니까 요거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한강 현대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얼마 전에 한강 현대가 뭐 좀 고민이신 게 좀 주저하시는 이유가 지금 시장도 시장이지만 얼마 전에 한강 현대가 이 안전진단에서 B등급 받으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재건축을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또 도전을 한대요. 근데 지금 네.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면 서울이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3, 4년간만 하더라도 최소한 10만 가구 이상이 부족한 시장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서울에 빈 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집들을 허물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공급을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실제로 8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또 공급 대책 내놨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겠다, 또 재건축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은 안전진단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할 때 넘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안전진단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었어요. 뭐 구조 안전성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허물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거의 50년 가까이 그 무너질 위험성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구조 안정성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놨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내지는 층간 소음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또 수해가 났었잖아요. 이런 침수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난 서울시장 이전 서울시장 때 시기 때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가 거의 3개 단지 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안전진단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안정성도 낮춰주고 주거 환경의 비중을 좀 높여주면서 실제로 이제는 층간소음, 주차장 불편하고 이런 데는 건물이 좀 멀쩡해도 이제는 재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재건축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재건축이 이제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제 안전진단에 들어가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위치가 한강변이잖아요. 네, 예, 예. 아주 좋죠.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지역들이 누릴 수 없는 특화되어 있는 입지, 한강 조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나 이 맞은편이 이제 뭐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보이는 지역들이에요 앞으로. 예,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에 막 150층짜리 막 고층 빌딩 들어선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그 업무타운의 그런 멀리서 야경이 멋진 빌딩들이 보이는 그런 야경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격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밑에 쪽으로 보면 반포잖아요, 여기 반포. 네, 네. 반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뭐 40억이 다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새 아파트들이.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평짜리 시세가 이렇게 안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5억, 26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좀 살기 좋은 아파트도 뭐 거주하신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는 한강 현대 있잖아요. 네, 네, 네. 한강 현대 쪽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쪽으로요. 안전진단이 네. 이게 완화가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지금 금액대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축돼 있는 시기 때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입지 좋은 데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적기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드니까 좀 주저하지 네. 마시고 가서 둘러보시고 요거 괜찮다 싶은 호수 있으면 바로 네. 매수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이번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고민하신 아파트 일단 매수 찬성 의견 드렸는데요. 한강변이고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빠른 매수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시는 점 있으시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네, 하남시 망월동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 28단지 31평이고요. 네. 2014년도에 분양받아서 계속 거주 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하남시에 있는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 아파트 31평형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게 우리가 하남미사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5호선이 개통된 지역 미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자, 해당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건데 이 분양가가 이제 한 3억대 중후반 정도 됐던 단지였는데 지금 이제 9억대, 10억대까지 가 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뛰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도 안 좋다고 그러고 최근에 뭐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집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지금도 살짝 좀 눌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리 있잖아요, 금리. 지금 현재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 절벽에 가격이 하락 조정되고 있는 이유는 금리잖아요, 금리.
네. 금리가 계속 올 하반기 때도 오를 거고 또 이게 내년 중순까지는 그래도 이 금리가 3% 계속 올라서 유지가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위축되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게 특성이 뭐냐면 길게 고금리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고금리로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될수록 경기가 침체가 돼요.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면 실제로 시장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많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될 때쯤 되면 점점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길게 봐도 1년 정도 내외 내지는 1년 반 정도 요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시기 때까지는 되게 좀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1, 2년 내다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네. 길게 보고 가야 돼요. 길게 보고 봤을 때 중간에 좀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금리라는 이런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압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좀 걷어졌을 때 그때 본연의 가치를 발할 수 있는 또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 긴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 하남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남미사가 바로 이렇게 서울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5호선도 개통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준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핵심은 이렇게 서울 이 동남권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경기권, 준서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5호선이 좀 개통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9호선도 여기가 계획돼 있고 또 여기가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앞으로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네. 업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실제로 직장인들이나 실수요자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완성되는 시기가 2024년도에 거의 완성이 돼요. 앞으로 2년 후 정도인데 거의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 있거든요. 자, 그만큼 이 사람들이 또 이런 강동구라든지 또 하남비사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어려운 시기 때도 좀 버틴다라면 충분히 다시 본연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 단지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우리 뭐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고민자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을 하시는 집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한테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1주택자시잖아요. 네. 근데 1주택자분들이 실은 이게 주택을 사가지고 가격이 뛰었다. 그러면 나 그렇게 해서 재테크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익이 그러면 많은 거냐.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 팔고 이걸 네. 팔아야 차익 실현이 돼야 내 수익이 되는 건데 실제 그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다 보니까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 네. 팔게 되면 또 내가 살 집들을 또 사야 돼요. 1주택자.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돈이 수익이 났던 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1주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것들을 내가 활용하거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아요. 1주택일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서부터 핵심적으로는 어떻게 재테크 전략을 가져갔다면 1주택에 거주를 하고 추가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투자용으로 추가적으로 1주택을 더 사서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좀 나면 실제로는 이건 다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세금이 무섭다 보니까 그냥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채 전략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런 세금들 계속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주택자 분들도 이제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그 공제 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벌써 중과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에서 현명한 다주택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잘하면은 이 지역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뭐 저라면은 조금 더 재테크 전략을 한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여윳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요 아파트 있잖아요. 미사강도 골든센트로 요거를 전세를 놓으시고 남은 전세 금액으로 실제로 이쪽 하남 풍산역 쪽이라든지 아니면 하남 시청역 쪽으로 넘어가면 한 4억대 정도의 충분히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로 좀 들어가시고 요걸 좀 보유하시면서 유지하시고 이미 비과세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남은 금액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남는다면 그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걸 뭔가를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런 방법이 실은 1주택자 분들한테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게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서울의 재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급들을 하겠다라고 8.16 대책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 이런 소액으로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이런 재테크를 충분히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면서 거주하셔도 무방하지만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해서 추가적으로 주택 하나를 더 사가지고 재테크 전략을 좀 가져가 볼까? 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더 깊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거주하고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은 내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보유하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주택, 교통이라든지 업무 단지가 곧 완성이 될 예정이니까요. 향후 좀 미래 가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또 고민되는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저희와 함께 또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1638-3972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양재동 305-4고요. 네. 네, 전세 3억 끼고 현금 1억 7천 투자로 모아타운 재개발 동의서 받고 있는데 네. 좀 투자해도 좋을지 하고 이제 혹은 재개발이 안 되어도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곳이 양재동 다세대 주택 305-4번지라고 하셨고요. 지금 네. 갭 투자 1억 7천만 원으로 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강남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빌라를 보셨고 여기 이제 뭐 최근에 가서 보니까 뭐 동에서 걷고 있다, 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안 돼도 괜찮을까? 이게 지금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최근 지금 강남의 분위기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가 실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은 우리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노후도 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만이 재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노후도 기준이 이제 뭐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단독 주택은 20년, 그리고 공동주택,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뭐 종합적으로 좀 더 이제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67%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 조건은 법정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만 재개발이 진행됐어요. 근데 강남은 그러면 왜 이런 조건들을 채울 수 있었던 지역이냐? 그게 아닙니다. 강남은 실질적으로 뭐 신축도 많이 좀 있고 신축하고 구축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노후도 기준을 일단 채우는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동네가 강남 일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지역들이 워낙 이런 조건들을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 실은 서울 전체 이 저층주거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 중에 비중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공급은 늘려줘야 되는데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겠다 얘기는 하는데 이 5.1% 가지고는 뭐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노후도 기준을 좀 낮춰서 새로운 개발 방식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기준 20년으로 해서 57% 정도의 비중만 차지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게끔 바꿔줬거든요. 그러면 30년도 아니고 20년짜리 건축물로 67%도 아니고 57%다. 이렇게 이 기준으로 맞춰서 강남권을 바라보니까
어진간한 지역들은 이제는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금 그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는 지역이 이 양재 시민의숲역 쪽에 이 언남고등학교 있는데 바로 그 언남고등학교 옆에 있는 블럭이거든요. 네. 이 블럭에 있는 빌라를 좀 보신 거예요. 최근에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재동뿐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개포동도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방배동, 반포동, 논현동, 또 이렇게 개포동, 양재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 역삼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모아타운의 움직임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그래서 이 재개발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빨리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이거든요. 근데 이게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되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건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걱정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뭐 벌써 뭐 프리미엄이 팍팍팍 올라서 이 양재동, 뭐 방배동 같은데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억이 넘어서 24억, 5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라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강남권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들이냐? 바로 이 대규모 개발이 움직이는 지역들, 그 주변 지역에 붙어 있는 빌라들은 가격이 올라요. 그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면 우리 삼성역 있죠? 네. 삼성역에 지금 현재 엄청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한전 부지에 이제 현대차 부지, GBC 센터라고 해서 105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또 잠실까지 해가지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업무타운이 계획돼 있죠. 그리고 GTX 2개 노선에 지하도시 개발까지 굉장히 이제 중심지로 더 확장을 하는 실은 이 테헤란로가 있으면 이 테헤란로를 더 확장하는 형태의 개발 계획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헤란로가 이미 다 조성이 돼 있잖아요. 네. 꽉 차 있다 보니까 여기다 뭘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양쪽 동서쪽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오니까 실은 삼성역 주변 지역에 있는 빌라들이 30년이 넘은 빌라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자면 빨간색 벽돌에 막 오래된 이런 빌라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빌라가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한 3억 6천 정도 하던 빌라가 지금 현재는 14억 5천까지 그 가격이 그냥 상승을 했어요. 뭐 이 재개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가 개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삼성동 그 한전부지 개발 계획 옆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땅가격이 뛰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는 상관없이 이런 대규모 개발만 붙어 있어도 가격이 올라요. 근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테헤란로가 지금 거의 지금 포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한전부지를 확장한다면은 서쪽으로는 여기 이제 정보사 부지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서리풀 공원 이 정보사 부지, 이 군부대 부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남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지금 현재 업무타운으로 계획할 계획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있죠. 네. 이 경부고속도로도 지하를 하겠다는 거를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면 지하보다는 이제 지하를 할 필요한 지역들만 이제 입체화해서 부분 이제 지하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좀 수정이 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요런 지역들,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지하가 되면 그 주변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겠죠. 또 그리고 이제 강남역에 보면 뭐 롯데 칠성 부지 이런 지역들도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되던 걸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GTX, 삼성역뿐만 아니라 양재역에도 GTX가 들어서거든요. 양재역 역세권이라든지 또 이런 강남 대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실은 여기 양재 시민의숲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양재 R&CD 개발이라 해가지고 이 대기업 중심의 연구소들, 연구원들이 이렇게 막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이런 개발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움직일 때마다 가격들이 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실은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들 주변 지역으로 일단 보시고 그 안에서 모아타운이 움직이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게 이 양재동이잖아요. 네. 양재 시민의숲역의 이 양재 R&CD 개발 계획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모아타운이 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런 양재 이 시민의숲역 역세권이 좀 개발되고 직장인들이 좀 들어서고 하면 충분히 가격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저는 그러면 이왕이면 더 좋은 지역, 더 유리한 지역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이게 테헤란로 지역이 더 중심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테헤란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지역들, 삼성동이라든지 내지는 이 정보사부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배동이나 서초동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이런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여기 양재동에 있는 지역들 요 블럭만 아파트가 개발된다면 다 주변 지역은 다 지금 빌라나 또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는 저층주거지거든요. 그럼 혼자 나홀로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강남권 같은 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동이라든지 또 대치도 곡동, 최근에는 이제 개포동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여러 단지들이 이렇게 뭉쳐서 대규모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바뀐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가격대가 더 비쌉니다. 물론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한강변이 보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이런 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0억 하던 게 80억으로 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나 이런 애들은 45억을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30억을 넘어서 34억 정도, 이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혼자 있는 지역들보다는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뭉쳐질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개발도 더 수월하고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 그 수혜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 한 곳을 좀 굳이 따진다라면 방배동 있잖아요. 방배동. 네. 이 방배동이 지금 현재 방배 5구역, 6구역이 지금 현재 이주가 끝났고 지금 한참 아파트로 만들어지고 있고 12, 13, 14구역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지역들만 완성이 되더라도 거의 9,300세대급의 대단지의 주거타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이런 정보사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들의 뭐 저층 주거지들이다. 그럼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는 모아타운 움직일 거예요. 실제로 강남구하고 서초구 중에서 실제로 모아타운이 나머지는 다 추진하고 있다면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본격화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딱 한 군데가 있는 곳이 바로 방배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 일대도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양재동도 저는 좋은데 여유가 되신다, 그리고 충분히 뭐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배동 일대를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뭐 한 6억 중반대 시세를 하고 있는 빌라들이 있으니까 전세로 활용하면 한 2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데 지역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신 지역은 아직 노후도 충족 기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잡혀있는 주변 빌라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몇몇 군데 추천드렸습니다.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2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로 고민 내용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정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이런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좀 내 집 마련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또 재테크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지금 하게 된다면 어떤 지역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하고 이제 1:1 상담을 통해서 잘 찾아가신다라면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재테크 전략들을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1:1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아가신다라면 좋은 적기 때, 좋은 시기 때 충분히 재테크 전략, 성공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상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양도세 완화와 또 종부세 감면 정책이 나오면서 매수나 매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확실한 솔루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02-2638-3972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1:1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75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안양시 호계동 목련 1단지 아파트 145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매도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경기도 안양시의 대형 평수 아파트 여기 매도를 해도 되는지 향후 전망 살펴주시죠. 네, 뭐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밀기 신도시죠. 우리 평촌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 또 범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또 교통도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평촌 신도시의 이 병전 이 범계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도 잘 조성돼 있어서 학군도 좋고 참 살기도 좋고 또 서울의 접근성도 좋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미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이죠. 8.16 대책을 통해서는 2024년도까지 해서 마스터 플랜까지 확정시키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같이 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 호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좀 가격이 좀 올랐고 또 중대형 평형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밀리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이런 호재가 붙게 되면 충분히 다시 회복하고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07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고양시 대곡역 롯데캐슬 L클래스 아파트 112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매수인지 지금 보유 중인데 매도인지는 적어주시지 않으셨지만 향후 전망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뭐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아파트입니다. 아직 입주가 안 된 아파트인데 바로 이제 이 덕양구에 위치했고요. 바로 이 대곡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신규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대곡역과 해당 아파트 사이에는 논밭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이라 할지라도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지역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곡역 역세권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좀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편의시설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개발들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더 살기가 좋아지겠죠. 특히나 이제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이제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교통 중심지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이제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 이제 GTX A 노선이 들어서고요. 또 거기에 서부선 연장선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선도 또 연장선이 확정돼 있다 보니까 향후 5개 노선이 집중되는 지역이 이 바로 대곡역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통도 좋아지고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는데 살기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깨끗한 단지가 L클래스거든요. 충분히 지금보다는 앞으로 이런 개발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대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매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교통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계속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중랑구 묵동의 신한 1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평형이 좀 작다 보니까 네. 도봉 한신 30평대로 갈아타기 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네, 묵동에 네. 있는 신한 1차 아파트 네. 거주 중이신데 좀 좁아서 조금 넓은 네, 네. 평수를 보셨는데 네, 예, 도봉동에 있는 도봉 한신 아파트 보셨어요. 네. 네, 여기 이주를 해도 괜찮을지 좀 먼 네. 지역인데 여기를 보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비슷한 가격대를 찾다 보니까 네. 네, 도봉 한신을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도봉동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네. 지금 뭐 묵동에 있는 신한 1차 네. 아파트 예. 이제 26평에 거주를 하고 네. 계세요.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평일대가 조금 더 큰 애가 있어요. 보니까 30평일대. 네. 평일대 좀 네. 늘려서 보려고 하니까 위쪽에 네. 도봉산역 역사권에 위치했죠. 예, 예. 예. 이 역사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30평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한 1차하고 가격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요거 지금 좀 좁은 데 사는데 네, 네. 조금 서울 외곽에 실은 네. 가장 큰 외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이 외곽으로 좀 가더라도 예. 평일대를 좀 늘려서 가는 게 좋은 건지 네, 네. 아니면 지금 여기서 좀 더 사는 게 좋은 건지 네. 이게 고민이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5년 후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5년 후를 생각해 보면 네. 실제로 주변 지역이 5년 후에 많이 변하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예, 또 그러지 않은 예. 지역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5년 후 정도의 주변 지역이 많이 변하는 지역들은 그, 네. 그 지역 자체가 또 바뀌면서 가격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예. 거고요. 예. 또 변화가 많이 없는 지역들은 물론 뭐 시장이 좋아지면 가격도 오를 수 있겠지만 네. 변화가 많은 지역들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는 않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과연 그러면 얼마나 변화가 많은 지역들이 네. 이 두 지역 중에 있는지 예. 이걸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신안 1차죠. 네. 신안 1차가 7호선 역세권에 위치했어요. 예, 예. 그 먹골역이죠, 먹골역. 네, 예, 맞아요. 먹골역 역세권에 위치했는데 여기가 중랑구란 말이죠. 예, 예. 7호선 이제 먹골역 역세권에 위치했는데 네. 우리가 중랑구가 예. 오히려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 저층 주거지들 뭐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저층 주거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네. 재개발이 잘 예. 진행되지 않았던 동네예요. 예, 예. 그 이유가 여기도 뭐 신축하고 구축하고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예. 노후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 채우지 못하면서 움직이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네. 거의 뭐 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재개발 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최근에 이제 뭐 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 개발이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네. 신통기획 이런 것들이 예.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네. 현재 몇 곳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면 15곳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예. 재개발만. 네. 근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재개발 방향성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실은 중랑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정되고 있고 이 네. 중에서도 네. 최근에 이제 신상 재개발이 할 수 있는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이 이제 재개발 기준이 훨씬 더 좀 낮거든요. 예. 예. 이게 5곳 정도 돼요. 15곳 네. 중에. 그만큼 이제 네. 모아타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 우리 먹골역 있잖아요. 네. 먹골역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도 지금 현재 모아타운을 네. 추진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정말요? 여기도 이제 네. 앞으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네. 뭐 이 여기 망우역이나 예. 또 이 면목동이라든지 이 지역들도 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만 이 먹골역 네. 역세권도 아파트가 네. 막 계속 들어설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재개발과는 틀리게 재개발은 한 10년, 15년 이렇게 네. 걸리잖아요. 완성되는데. 네. 근데 네. 모아타운은 5년이면 완성이 돼요. 예, 예.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네. 5년 후 정도면 모아타운으로 진행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바뀌겠죠. 네. 자, 이런 주변이 막 이렇게 중랑구 자체가 바뀌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중랑구 일대, 특히 이 먹골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네.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실은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도봉산역 있죠? 네. 여기도 또 7호선이에요. 그죠? 네. 예. 도봉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한신 아파트가. 네. 근데 서울 외곽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네. 여기는 수락산이에요. 네. 네. 그럼 이 주변 지역은 이미 뭐 그린벨트잖아요. 실은. 예. 그 여기 예. 뭐 허물려서 뭘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요만큼 가지고 뭔가 주변이 네. 큰 변화를 가지기에는 이 지역들이 네. 다 이미 아파트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크게 변화를 5년 후에 가져갈 네. 수 있는 그런 네. 그 호재나 이런 변화의 네. 요소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20평대에서 30평대 가는 마음 조금만 네. 누르시면 네. 조금만 좁은 데서 조금만 한 5년만 더 네. 참으시면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네. 평형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 자, 그 이유가 예, 예. 지금 신한이 1차 같은 경우가 거의 네. 30년이 다 된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좀 아쉬운 게 예.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낮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단지는 네. 아니에요. 용적이 좀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좀 하기에는 좀 아쉽거든요. 네, 근데 네.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도 자, 네. 재건축을 막 활성화시켜 주겠다 하고 있지만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또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서울시도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이 26평짜리가 최소 네. 30평형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내가 좀 30평대 살려고 좀 네. 그쪽으로 가시기보다는 네. 저는 한 5, 6년, 7, 8년 또 뭐 30평대까지 우리가 네.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7, 8년 정도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축보다 훨씬 더 짧잖아요. 예. 그 요렇게 좀 기다렸다가 주변도 바뀌고 또 내 집도 리모델링으로 바뀌고 네. 이런 흐름을 네.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또 가격도 오를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또 큰 면적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좀 뭐 지금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 저는 조금 더 네. 보유하시면서 조금 5, 6년, 7, 8년 이렇게 예.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예.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 온평구 기자촌 아파트 33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지는 않고 저는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지금 계속 이제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로 갈아타야 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광동 은평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기자촌 아파트 몇 단지이신가요? 11단지입니다. 네, 11단지 아파트 매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은평 뉴타운 안에 예, 그래도 비교적 새 아파트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예. 저희 어우, 분양 잘 받았습니다. 받으셨네. 그때 분양가 대비 많이 뛰었죠? 뭐 1.8배 정도. 그렇죠. 2배 가까이는 상승한 것 상승했어요.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은평 뉴타운 안에 뭐 공급 된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맞습니다. 예, 예. 뭐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있는 위치인데 실은 좀 아쉬운 게 예. 이게 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그죠? 예. 구파발역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세권에 좀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여기가 앞으로 신문당선 호재가 있어요. 예.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 예.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지금 신문당선이 지금 여기 서북부 연장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신사역까지 뭐 개통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신사역에서 용산역 그리고 용산역에서 서울역과 구도심 종로를 지나서 쭉 올라가지고 이 은평 뉴타운 있잖아요. 예. 예. 은평 뉴타운으로 가로질러 가는데 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예.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이 지나가는 역이 들어서는데 앞에 이 기자촌 11단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은 뭐 지금 여기 구파발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역세권에 몇 평형대 가지고 계세요? 33평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얼마 정도 합니까? 한 9억 정도. 9억 정도 하고 8억에서 있죠? 9억. 예. 근데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 11억에서 한 12억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단지는 한 9억 정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나중에 이 신분당선이 확정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고 하면 예. 충분히 한 2억 정도는 더 가격이 지금 시세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단지예요. 예.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저는 요거 지금 거주도 안 하시고 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지금 시기 때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정도 여유자금 나오세요?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7억 정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는 밑에 쪽에 용산이 있죠, 용산.
예. 용산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시청자님 여기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